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호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 세 번째 교육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스튜디오 촬영 마지막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최근 4월 15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주어지는 이 연두빛 색깔 계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잡을 수가 없어서 잡는다고 잡히지도 않는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연두빛 계절, 우리에게 딱 한 달만 주어지는 너무 녹음이 지지도 않았고 너무 연하지도 않는 푸르른 연두빛이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세 번째 식기는 JTBC에서 손석희 앵커가 마지막 방송 때 주었던 시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어도 그 고됨은 뒷바람이기를. 여러분의 앞길에는 늘 창창 대로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번째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마음 열고 가죠. 요즘 살아가면서 가장 인기 있는 리더란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리더는 성과 창출해 주는 리더, 비전 제시를 하는 리더, 같이 비전을 주는, 동기부여를 주는 리더, 소통하는 리더, 재미있는 리더, 글쎄요,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어리더. 그쵸? 치어리더. 여러분 혹시 야구장에 가시면 어느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일까요? 로얄석? 저는 치어리더 뒷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봅니까? 치어리더를 본다고요? 너무 속물근성 아닌가요? 치어리더를 보는 게 아니라 야구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야구를 보는 즐거움을 치어리더들이 3배, 4배 혹은 10배 이상 업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리더, 이게 치어리더죠. 이런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표정 짓고 있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봤을 때는, 또 나를 업시켜주는 사람을 봤을 때는 늘 밝게 표정하자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직 대통령님이, 안 보이시죠? 총을 쏩니다. 그런데 이 총이 과연 잘 맞을까?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많죠. 여성 FC님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자, 눈의 위치를 보십시오. 눈을 여기다가 둬서는 아마 조준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총 쏘는 정석의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은 이렇게 쏘는 겁니다. 동물도 아는 총 쏘는 자세를.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군인 코스프레 하다가 망한 케이스죠. 눈을 이쪽에 두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개머리판입니다. 어깨 받침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목표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꿈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온 집안에 삼겹살 냄새 풍기면서 먹는 이 삼겹살, 이렇게 먹는 것도 너무 큰 행복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행복일까요? 뭡니까? 센스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스마트폰, 일명 벽걸이 TV. 그래요.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앉아서 이 벽걸이 TV를 보고 있는 이 모습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리뷰 한번 하고 가죠.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거절이 아니라 짜리를 찾는 것이고 셀링이 아니라 솔팅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했던 교육은 액션 테이크가 되자. 그래서 한 달에 300, 200명 명단을 적고 하루에 20콜 그리고 하루 3방을 하고 나면 나의 할 일은 끝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약, 계약 또 클로징은 그들의 몫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영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객 하는데 고객을 한자로 풀어보면 뭘까요?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 때문에 높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고객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외롭다. 그래서 외로울 고자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상 고객들을 너무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해서 괴로울 고자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에서는 고객은 되돌아볼 고라는 한자를 씁니다. 자, 되돌아볼 고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객과 접촉을 했을 때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더라. 나에 대한 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사람, 이게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과 나의 감정은행 계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은행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라. 나쁜 감정으로 접선이 되면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는 무려 300여 회의 만남이 지속되어야만이 전환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2판, 4판, 신원서판이라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자, 감정은행 계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접촉을 하죠. 그리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열렬하게 분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죠. 상황 이해. 그리고 마음속에 저장을 합니다. 아, 저 새끼 나쁜 새끼. 마이너스. 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아. 플러스. 이 감정이 확정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길어봐야 1분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빨리 플러스 전환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든 만남을 갖든 어떻게 그의 마음을 얻어내는가가 고객을 감정은행 계좌에서 플러스로 만들어놨느냐 마이너스로 만들어놨느냐 결정되죠. 여러분도 가끔 그래요. 전화를 자주 하면 할수록 기분 좋은 고객이 있죠.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용기가 필요한 고객이 있어요. 감정은행 계좌의 차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접촉입니다. 만나는 그 느낌, 그 찰나.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꾸미고 갈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감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객의 몇 가지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7가지,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가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고객은 나에게 계약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왕처럼 받들어야 된다. 고객은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물론 많은 기업에서는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정답이다. 고객이 하는 말은 옳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왜냐? 고객의 특성 첫 번째, 고객은 지독하게도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수뇌부회담이라는 게 있죠. 뇌라는 겁니다. 뇌. 우리 뇌는 내 몸 전체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기관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대장 노릇을 하죠. 척추혈관을 지날 때 모든 걸 통제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물질은 받아들이고 유리하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고객이 꼭 이 뇌의 특성을 똑같다고 닮았다고 합니다. 고객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 이로우면 받아들이고 이롭지 않으면 쳐내는 역할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그래서 고객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객은 뇌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은 왕이다. 우리가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자기의 컨디션, 즉 현재의 자기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고객의 입장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그 고객의 이기적인 말 한마디에 내가 다운되어서 몇 날 며칠을 소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객은 유동적이다. 여러분 굉장히 차림새가 남루해서 저 사람에게 무슨 계약이 나오겠어?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인맥이 어마어마했더라. 이게 250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결혼식을 시킬 때 적어도 보내야 할 청첩장의 개수. 돌싱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결혼하셔야겠다고요? 그래요. 재혼을 해서 결혼을 한다 해도 청첩장 250개 정도는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숨겨져 있는 인맥이 25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누가 정말 나에게 진정 충성스러운 고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재생 불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1대 10대 100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이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장님 오늘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시한다. 제시하지 않고 그냥 안 오면 되지 라고 나온다. 관심조차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음식 맛없어요. 쟤는 불만 고객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 불만을 제시한 사람에게 불만 고객, 진상 고객이라고 딱지를 놓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람이 나의 충성 고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역할만 해주면 돼요? 음식을 조금 개선시키겠습니다. 어떤 점이 맛이 없었을까요? 라고 말해서 좀 짰어요. 그러면 이 손님이 올 때는 조금 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사장님 내가 맵게 해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올 때는 맵지 않게끔 신경을만 써주면 이 사람은 내 단골일 뿐만 아니라 VIP 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의 노력만 갖고도 이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없이 그냥 안 오면 되지 이 사람은 열의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뜨내기 손님이다. 이 사람은 100의 노력을 해도 구조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심은 기본.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묻고 또 물었던 거 묻고 이런 것이 바로 고객의 기본입니다. 여성 FC님들 옷 사러 가시면 예를 들어 정장을 사러 갔다. 한 방에 사시나요? 입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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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게요. 입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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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장 전체를 다 둘러본 다음에 다음 날 와야겠다. 내가 오늘 조금 살이 찐 것 같아. 오늘 좀 많이 먹어서 나 이러지 않았는데 나 원래 인치가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다음에 또 오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을 못하죠. 이게 바로 고객의 기본 개념이다. 의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는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고객의 권리예요. 그리고 모든 정보의 수집처입니다. 회사는 뭘로 발전하냐? 직원들의 불평불만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또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화를 낼지 모르지만 보험회사의 3대 수입원이 뭘까를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새로운 설계사님들의 유입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맥을 훑고 죽을 수가 있어요. 즉 상품 판매, 도입을 통한 상품 판매가 회사의 가장 큰 수입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그들의 퇴사가 또 회사의 수입입니다. 왜? 비용 지급을 안 해도 되니까. 세 번째는요. 고객들의 보험 해약입니다. 보통 95% 정도가 특히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해약이 오니까. 자, 그들이 왜 그만뒀을까? 또 그들은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를 통해서 회사는 조약돌처럼 시스템을 정비해 가는 겁니다. 회사가 그럴진데 FC님들도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객들, 아까 우리는 1대 10대 100의 법칙에서 여러분에게 충원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들을 귀찮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관심에 조금만 정성스러운 환대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불만이, 그들의 조언이, 그들의 고언이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거고 조약돌로 만들어준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고객은 모든 정보의 수집처인 겁니다.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시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망각이 기본이에요. 고객들은 지랄하죠. 정말 지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고객은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왜? 모르고 했으니까. 알고도 했다면 그건 정말 지랄이죠. 고객은 잊어버린다. 망각이 기본이다. 자, 그럼 고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5단계입니다. 첫 번째, 손님의 단계입니다. 이걸 우리는 비지터라고 합니다. 고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손님이 여러분을 만났어요. 처음에. 그럼 이건 그냥 손님이라고요. 내가 김밥집을 갔어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그렇진 않아요. 손님 어서 오세요 이럽니다. 근데 이 손님이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괜찮았어 음식이. 서비스가 좋았어. 그럼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고객이죠. 고객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한번 가볼래? 남자친구에게 한번 같이 가볼래? 가족에게 같이 가볼래? 동료들과 같이 갈래? 이게 단골이 되는 거예요. 이게 VIP 고객입니다. 근데 이 VIP가 예를 들어 지역을 떠났어요. 만약에 FC님이 서울에 있는데 여러분의 가장 1번 고객이 광주로 회사를 이직을 해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영영 나랑 결별일까? 그렇지 않죠. 그 고객이 단골이 거기에서 나에게 손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회사 전체를 통으로 소개시켜 주는 거죠. 한번 알아보시라고, 연락해 보시라고, 내가 말 잘 해놨다고. 이게 지지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야구 좋아하신다. 저는 기아 팬입니다. 제 강의를 감시하고 있는 우리 차장님은 LG 골수입니다. LG는 기아에게 안 되죠.
그것은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V11 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야광 점퍼 썩어 나갈 겁니다. 난 이런 이야기 할 때 너무 통쾌해요. 자, 기아가 잠실에 와서 야구합니다. 저는 가죠. 인천 문학에서 야구를 합니다. 저는 가죠. 이게 서포터지. 지지자. 그런데 이 지지자들이 결국은 파트너가 된 거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FC님, 어이 친구,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이 업체에서 올해 자동차 계약 전체가 만료가 된대. 차량은 한 10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새로운 고객사를 찾고 있다고 하네. 가봐. 나랑 아주 고등학교 절친이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 단순했던 손님, 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했죠. 유동적이다고. 250의 법칙. 이 250법 중에서 손님이 동업자까지 되는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물론 단계마다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큰 틀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방판의 단계, 마케팅의 단계, 비즈니스 단계예요. 그럼 방판의 단계는 뭘까요? 손님입니다. 이 손님이 고객까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방판의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문 판매한다고 말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죠. 나 방판 그런 거 안 해. 근데 여러분 방판 하시는 거거든요. 제약회사 영업직원들 방판하는 거거든요.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 방판하거든요. 컴퓨터 판매하시는 분들 방판하거든요. 자동차 방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방판이 뭡니까? 명단 적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적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이게 방판입니다. 거창하게 고객 마케팅 한다 이렇게 한다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나요? 실적이 높아지나요? 방판은 뭐예요? 발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숫자 게임, 숫자 싸움. 영업은 숫자 싸움인 겁니다. 방판은. 그 방판을 뛰어넘어야 마케팅의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마드, 자유인생, 성공인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케팅의 단계로 와야 되는데 이 마케팅의 단계가 뭡니까? 단골 고객을 만들고 지지자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했던 사람이 1000명을 만났는데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약 200명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약이 거래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200명이 내가 다음 해에도 2023년도에도 또 1000명을 만나야 된다. 2025년도에도 또 1000명을 만나야 된다. 매년 1000명을 만나야 된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요? 이건 나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요령이 생겨야죠. 1000명을 만났는데 200이었으면 이제 500으로 줄여도 200건의 계약이 나와야 되고 100건으로 줄여도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내가 매번 찾아다녀야 했던 그 고객을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충성 고객들이 생겨서 그 충성 고객들이 나의 일을 도와주는 단계가 이 마케팅의 단계입니다. 아까 말했죠. 소개치기, 가지치기, 새끼치기, 소개받는 요령, 그리고 그들이 보통 일의 50%를 끝내놔요. 야, 나 이번에 안보험 들었는데 아니면 종합보험 들어놨는데 너무 좋더라. 그 FC 너무 친절하고 되게 똑똑하고 유머스럽고 잘하더라. 하나 정도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얼마 정도 해놨는데 만족해. 내 보장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들러 가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의 단계예요. 나 혼자 죽어라고 뛰는 거라면 이건요, 같이 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 주변의 김밥집은 평생 방판의 단계를 하는 겁니다. 왜?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들이 그냥 쑥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양식 조금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은요, 나 혼자 하지 않죠. 이 고객들이 끊임없이 나를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모셔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비즈니스 단계로 넘어가면 큰 계약 건수, 큰 고객들을 나와 조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단계로 가셔야 진정한 자유인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판의 단계는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가라. 연고를 빨리 훑어버리자.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중에서 나랑 같이 할 사람, 내 상품 계약해 줄 사람 누구인지 빨리빨리 찾아내서 정리하자. 보통 인맥이 많은 분들은 1000명, 없으면 250명. 최대한 시간에 끝내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의 단계로 가면 중간 거점 활용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저의 영업 노하우, 어떤 것이 나오면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한다. 그리고 전국 지도상에 팔도에 내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그들과 동시에 함께 뛴다. 중간 거점 활용. 누가 나의 팔다리가 되어줄 것인가, 오른팔 왼팔이 되어줄 것인가 소개받고 얼른 확장해 가자. 그리고 비즈니스 단계,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꿈과 비전을 키우고 거물급들을 영입하고 내 팀을 단단하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영업한다면 이 방판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다. 모든 일은 방판이다. 저도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할 때 우리 신문사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자의 업무, 가장 중요한 기자의 업무가 뭡니까? 특종 내는 거요? 매일매일 기사 쓰는 거요? 단 한 번도 기사 쓴 걸로, 특종한 걸로 포상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칭찬 들은 적도 없다.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럼 뭘까요? 신문 부수 확장. 이게 최고의 공헌입니다. 한 달에 30부 늘리는 것은 기자들에게 할당된 몫입니다. 왜? 내가 쓴 글을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읽게 만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보 같은 기자놈들에게 신문 부수 확장해라. 내가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영업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멍청한 소리를 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상사, 부장, 즉 데스크라고 합니다. 1년 54주 주말 골프 약속 잡아주는 것이 기자의 업무입니다. 그게 내 직장 상사에 대한 파워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도 신문 팔기 위해서 되게 방판합니다. 출입하는 부서마다 신문 하나 더 봐. 신문 하나 봐줄 수 없어요. 이렇게 영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큰 조직을 만들고 싶다면, 자유를 쟁취하고 싶다면, 리더가 되고 싶다면 시스템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learn it.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자신감이 넘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teach it.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언제까지 뛰었다가는 여러분 그냥 시라소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teach others to teach it.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가르치게 만드는 팀 문화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 찾는 습관, 주자를 찾는 습관, 스토리 찾는 습관,
유연성을 갖는다는 습관,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는 무조건 된다는 습관을 습관처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한 보험인이 되기 위한 마인드셋, 업에 대한 직업, 프로의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궁이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뭘 잘 만나야 될까요? 궁, 도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도구가 나와 어울려야 된다. 나에게 보험업이 어울리는 것인가? 자유를 주는 보험업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천만금을 줘도 이 업은 쓰레기입니다. 나도 괜찮습니다. 도구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허용하지 않으면, 즉 관역이 허용하지 않으면 나와 도구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 한자를 우리는 궁이라고 부릅니다. 궁핍하다, 궁상 떨다가 아니라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궁입니다. 셀러리맨입니다. 봉급쟁이입니다. 봉급쟁이로서 셀러리맨으로서 도구를 선택한 이상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져버려야겠다. 이것은 엉터리 같은 도구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은 보험업을 선택했습니다. 매일같이 얽매여 사는 그런 삶이 싫어서 노마드 인생을 쟁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위험 부담이 있는 보험업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구의 선택입니다. 근데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으면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천리마,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적토마가 있는데 내가 싫어요. 그럼 이 적토마는요, 조랑말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명장 삼국지의 관우가 적토마를 만나는 순간 적토마는 관우와 한 몸이 돼서 하루에 1000리의 전장길을 달리는 명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좋습니다. 도구도 좋습니다. 시대가 맞춰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 정년이 없는 시대에 MZ라는 아주 기이한 괴물들이 나와서 파이어족이 대세가 된 요즘, 직장 중요하지 않아, 돈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주 5일째를만 보장해줘, 나는 주말은 내 생활을 해야겠어, 워라벨. 이런 분들에게 미래 준비에 대한 당연한 근거 제시, 보험업은 시대적으로 지금 저는 좋다.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끊겨서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을 뿐 아직도 우리에겐 기회다. 시대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궁이라는 한자를 다시 풀어보세요. 위에서부터 보자고요. 동굴입니다. 관역. 관역의 눈에는 누구 눈에만 보이는가? 동굴은 누구 눈에 보이는가? 주인된 자에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오후 3시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왜? 쉬는 시간에 왔던 거죠. 손님이 미어 터집니다. 종업원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왔으면 좋겠어요. 문 닫지 않을 정도만. 그게 종업원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주인의 마인드는요, 어떻게든지 그 손님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미어 터집니다. 놓치기 싫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받고 싶습니다. 주인, 관역을 본 주인은요, 뭘 개선합니까? 시스템, 방법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 세팅을 다시 해봅니다. 한 팀이라도 더 받을 수 있나? 동선에 지장이 없나? 아니면요, 셀프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음식 리필해 주니라고 정신없는 이 시간에 고객님들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아니면 직원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죠. 아니면요 2호점 3호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요 번호표를 드리면 훨씬 더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관역을 본 주인의 입장입니다. 이게 궁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관역을 본 사람은 몸과 뇌화를 집중하는 현상이겠죠. 자, 이러한 궁, 즉 주인된 마인드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말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 많은 사람들은 소통하다 난리 부르스. 소통이 됩니까? 내 남편 마음도 모르겠고 내 부인 속도 모르겠는데 소통은 안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소통이 된다고 하니까 하면 된다, 되게 하라, 막는 것 산이면 무누고 가라, 별 헛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피곤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소통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주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궁, 주인이 된 자는 변하는 거예요. 프로는 통하는 거예요. 야구 1번 타자의 역할은 나가는 거예요. 2번 타자는요 보내주는 거예요.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는 클린업 트리오. 룰을 싹 비워버리게끔 적시타를 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5번 타자가 아웃, 4번 타자가 아웃, 5번 타자가 다음 이닝의 첫 번째 주자예요. 그는 거포 5번 타자가 아니라 1번 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척척 알아서 하는 프로, 즉 그게 바로 궁입니다. 프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변화는 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통하게 되면 내 인생이 좋아지죠. 그래서 궁즉 변, 변즉 통, 통즉 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프로가 아니니까 난 안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요? 보십시오. 화, 불을 이기는 자가 물, 수입니다. 물을 이기는 자가 목, 나무입니다. 나무를 베는 자가 금입니다. 금을 다시 이겨버리는 게 화입니다.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지점에서 1등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1등 할까? 어림없습니다. 잡힙니다. 까딱 잘못하면. 나는 맨날 꼴등 할까?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주력이 바뀔지, 언제 메인이 바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단 주인이 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구는 좋습니다. 결정할 것은요. 시대도 좋습니다. 결정은요. 나의 마인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 넘어갈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The Magic of Thinking Big,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면이라면 재밌는 역할극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차장님하고 제가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좋아 기다리다가 못 가는 줄 알았네. 차장님 목소리 한번 해보실랍니까?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응 여보. 굉장히 인고 부부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여보 응?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와 이건 완전히 막장 부부죠.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부부관계가 좋은 집안은? 또 부부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매사가 다
불행할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대로,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는 대로, 내가 무슨 신신의 노래를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잠시 내가 주저앉았다. 코로나로 내가 힘들었다. 너무 비관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만 그랬겠어요? 대부분이 다 그랬죠. 햇살과 바람이 한쪽 편을 들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생 3세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인생 주기는 7로 크게 바뀝니다. 여자만 보면 자 이제 이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치마, 머리 길어지고 14, 첫 올경이 시작되고 여성으로서 몸이 변하고 21, 남자의 중요성이 아빠에서 그 남자로 바뀌고 28이 되면 노처녀가 돼. 이게 인생이 한 판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30인생입니다. 자식으로 30 살고 부모로 30 살고 그리고 알파로 30 살고 트리플 30인생. 자, 부모로서 30년, 자식으로 30년, 부모로서 30년, 그리고 자기 인생 30년. 트리플 30인생. 그런데 이제 알파가 더 있어요. 플러스 100세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70 이후, 80 이후에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 내 삶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자 나이 35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왜요? 꺾인 70이거든요. 인생을 계속 펼칠래? 내 자녀에게 인생을 걸래?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이 와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다시 40대가 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 내 경력을 살려보고 싶어. 그런데 회사에 나와서 돈 200, 300 버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욕받이 다 되면서. 그러니까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2, 300 벌 바에는 차라리 우리 아이 잘 키우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리고 집으로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고 나서 바로 위하는 게 마흔입니다. 여자가 가장 우울감이 커진다는 마흔. 가장 좌절감을 느낀다는 마흔. 왜요? 자, 보시면 남편은 40대 중반이 됩니다. 가장 잘 나가죠. 네트워크적으로. 가장 기업에서도 차장, 부장, 팀장, 실세가 되는 거죠. 남자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외롭답니다. 왜?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되거든. 진급이 안 될 것 같거든.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 가장 외로울 때. 여자는 가장 좌절에 쌓일 때. 이 여자가 남편에게 대화가 됩니까? 이 잘 나가는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롭죠. 하소연을 누구에게 해요? 자식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사춘기가 와요. 이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자식들이 오냐오냐 들어줍니까? 엄마 미쳤어? 왜 바보같이 살아? 엄마 인생은 아빠한테 걸려있는 거야? 엄마 왜 그렇게 살아? 하니까 외로워요.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 곳 한국관에나 가서 돌리자. 이제는 호박 나이트도 못 가요. 자유 카바레도 못 가요. 어디 갑니까? 유일하게 아줌마들의 전용 스트레스 해소 공간 한국관 9일관. 자, 49이 되고 50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여자가 아니죠. 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50대입니다. 50대까지만 잠깐 보면 50대는요.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보통 예전에는. 그래서 이랬어요. 나도 며느리 볼 나이에, 나도 대접받을 나이에 지금은 상전, 상왕이 또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모시고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 사이에 끼어서 끼인 세대가 된 거죠. 그런데 50대는 그나마 조금 좋습니다. 왜요?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빠르면 취업했거나 결혼했으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와죠. 내 남편은 안 보이는 것이 도와주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예요. 40대. 아플 수가 없는 40대. 아파서도 안 되는 40대. 아플 권리조차 없는 40대.
왜 그럽니까? 40대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사춘기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픈 부분을 건들자면 아직 이혼 안 하셨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우리나라는 이맘때에 결혼해서 이맘때 이혼합니다.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 나라 대한민국. 결혼 평균 지속기간 11년 7개월에 불과한 나라 대한민국. 가장 애들에게 아빠가 경제가 안정이 중요한 사춘기 시절에 한부모 가정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집. 그동안 이 직장생활 10년, 15년 해서 이제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목돈이 푹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버리면 애들이 껌 팔아야 돼요. 50대는 괜찮아요. 왜? 파이프라인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래서 40대가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이 37살 때 빚이 15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30대, 그 잘 나갔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이리빙에서 최고 직급자 생활을 보내고 36에 은퇴하고 그 직장에서 저는 강사로 열심히 뛰고 있을 때 좀 더 크게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제 와이프가 사업을 했습니다. 축구하는 굉장히 잘생긴 축구선수, 미스코리아 출신인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화장품 사업을 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한 7억 정도 날린 것 같아요. 그걸 만회하려고 뛰어들었던 사업이 주방용품 사업. 급하게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망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전기레인지, 지금은 일상화가 된 3구, 4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제 나이 37에 한 겁니다. 당연히 망했고 우리는 거지가 됐습니다. 그 넓게 살았던 집 다 처분하고 당시 5살, 4살 된 두 딸아이를 경상북도 봉화로 유배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보내고 우리는 강남역, 역삼역 반지하, 햇볕도 들지 않는 5평짜리밖에 안 되는 그 집으로 이사가게 된 겁니다. 저는 15억이 넘는 빚을 갚기 위해서 미친 듯이 더 일해야 됐어요. 강의를 하루에 2탕, 3탕을 뛰어야 됐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500km 정도를 달리고 한 달이면 10,000km를 훌쩍 넘게 달립니다. 1년이면 13만 킬로 이상을 달립니다.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대구까지 편도 300, 왕복 600. 대구를 1년에 250번에서 300번을 갔다 온다. 이 정도의 거리를 뛰는 겁니다. 그래야 빚을 갚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박가 선생님 아침밥은 꼬박꼬박 해주시나요? 뭐라고요? 왜 내가 해줘야 되냐고요?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같이 일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침밥 꼬박꼬박 잘 먹었겠죠? 열심히 돈을 벌고 다니니까. 저도 15년 이상을 아침밥을 못 먹었습니다. 왜요? 고년이 안 해줬습니다. 아침밥 굶는 건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은 굶는 겁니다. 밥을 먹고 강의하면 포만감 때문에 강의가 망칠 확률이 높습니다. 강의 끝나면 올라오는 열 때문에 밥을 먹기가 또 힘듭니다. 밥이 굶죠.
며칠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네요. 부산에 강의를 가는데 아침에 오전에 강의 하나를 띄고 기차를 타고 죽으라고 갑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다시 서울 올라오죠. 선산휴게소 저녁 7시 반 순대국밥 첫 끼니. 여러분, 순대국밥에는 순대가 몇 개 들어있어야 예의입니까? 5개는 기대하잖아요. 2개 들어있더라. 이걸 받쳐진 순간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 거지. 내가 이딴 것 처먹으려고 이렇게 미친 듯이 사는 것이냐, 이렇게 환장하게 전국을 누비면서 사는 것이냐 생각하면 인생 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뛰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뛰지 않으면, 내가 오늘 달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봉화에서 촌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자유를 주고 싶어서, 내 아이들에게 정말 멋진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오늘 달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존감이 상해서, 나 자존심 상해서 일 못하겠어, 자존감이 밥 먹여줍니까? 자긍심?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 저도 오늘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 강의, 여러분 방송 청취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거 저도 눈치로 압니다. 그렇지만 긍지와 보람이 밥 먹여줍니까? 자부심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자부심이 뭐예요?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짐을 짊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면 기꺼이 지리라는 이 자부심이요. 저도 미친 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15억이라는 게 말처럼 쉽게 갚아집니까? 3가지 일, 마누라도 4가지 일을 뛰면서 앞만 보고 달렸지만 죽도록 힘들 때에는 이걸 봅니다. 이 편지.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원에서 편지를 쓰었어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앞으로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담이가. 이 편지 하나를 주고 아빠 왔어요. 그래 빨리 할아버지 타고 봉화 가 있어. 아빠 곧 갈게. 하고 떠난 지 5년.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운내서 다시 운전하고 가고. 근데 이 편지가 가루처럼 날아가서 이제는 없어요. 너무 힘들 때 나를 지탱해둔 편지가 없다. 그런데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지. 지갑 속에서 몰리 감춰놓은 마누라 사진. 탁 보는 거죠. 왜요? 이렇게 독한 년한 하고도 사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생각하면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더라. 자, 제 큰딸입니다. 얘가 쓰고 간 편지예요. 둘째 딸이죠. 애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컸죠. 저희는 2015년 8월경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또 하고 있었던 일,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저는 죽어라고 열심히 강의하고 제 아내도 이거라고 저도 같이 서포터즈로 일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고 직급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2015년 8월 8일 이후에 저희는 열심히 돈을 더 벌었고 빚을 80% 이상을 갚아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차를 와이프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갤로퍼 신형이냐고요? 아니요. 지바겐.
고 김주혁 씨가 타다가 죽은 자동차, 남자들의 로망, 간지나는 자동차, 폼사하기에 딱 좋은 자동차, 가격이 2억이 넘는 벤츠 지바겐 G63 AMG를 선물해 줬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마누라가 이 차를 타고 쉥 하고 달려가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안 돌아와도 된다. 차가 땡끄라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매일매일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차를 산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고 가장 짠한 날이었어요. 50대 이상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자동차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이 자동차, 하얀 차, 이제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자동차, 3년 동안 무려 40만 이상을 달린 자동차, 내 인생처럼 이미 번아웃된 저 자동차가 너무 짠해서 이 차를 산 날 폐차 들어가야 됐거든요. 버리기가 너무 짠해서 작별 인사를 담배 한 대로 고했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 얼굴입니다. 닮았죠? 아들이냐고요? 접니다. 중3 때 얼굴입니다. 닮았습니까? 저도 한때 꽃미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을 넘어서 50이 된 겁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여러분, 쏜살같이 가는 이 계절처럼 우리 인생 쏜살같이 가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 일을 선택할 때 그 기세대로, 그 희망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것에서 위대해지기까지. 우리가 바쳐야 될 수고, 내가 겪어야 될 고통, 그런데 그 뒤에 열매가 얼마나 달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저도 한 13, 14년을 진흙탕에서 40대를 보냈습니다. 미친 듯이 탈출하고 싶었던 40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40대. 그런데 나는 나를 믿었고 좌절하지 않았고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됐고 회복하고 있고 누구보다 가난한 50대를 보내고 있지만 수입에서는 최고를 달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번 이상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코로나 극복이 된다고 합니다. 숨겨놓던 여러분의 발톱을 꺼낼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